IMF에서 한국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50년이 되면은 한국은 이 고령화가 세계 최고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의 한 파트가 공적연금 지급에 대한 이 압박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만 해도 IMF는 기초임금을 지급할 때 지급 대상 70%를 40% 이하로 줄이고 여기에 기초임금 금액을 좀 높이는, 그래서 이 기초임금에 좀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권고를 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능을 조정하고 기초연금은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공적연금을 같이 개혁하라는 권고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살펴볼 텐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전 세계 나라들이 이 IMF의 이 권고들을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MF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기재부 홈페이지에 가면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2050년에는 OECD 38개 국가 중에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얘기였는데요. IMF는요, 연금 개혁이 없으면 2075년 한국 정부 부채는 GDP의 2배까지 올라갈 것이다. 205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고,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 등 복합적인 개혁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레포트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로 인해서요, 50년 뒤인 2075년에는 국내 총생산이죠, GDP의 2배, 200%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한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젊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로 아주 유명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이 벤치마킹하러 많이 다녀가는 그러한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 성장했었죠. 1990년만 해도요, 노년 부양비가 8%에 불과했지만 2050년에는 그 10배인 80%로 늘어나서 일본을 지나서 가장 늙은 OECD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썼습니다. 노년 부양비라는 것은요,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를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이 생산 가능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급속한 노령화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요. 특히 부채가 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 지속적인 연금 지출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급속한 노령화. 근데 이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출산율이 지금 0.78명인데요.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주변에만 봐도 결혼을 안 하거나 혹은 늦게 하거나, 또 늦게 하더라도 자녀를 안 낳거나 혹은 한 명을 낳거나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벌써 이 다문화 인구가 벌써 한 200만 명 가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적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 고령화 인구, 베이비 부머들이 많이 지금 65세 이상 인구에 인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거든요. IMF는 향후 50년 이상 우리나라가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 정부가 연금 적자를 보전해 준다면 정부 부채가 2075년 GDP 2배 안팎에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 IMF는 매년 그 연례 보고서를 냅니다. 매년 한 번씩 그 나라를 진단하고 여러 면에서 진단을 해요.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재정,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연금 부분,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레포트를 아주 강력하게 썼습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낮추고 기초임금을 보편적 지급해라. 네, 이상하게 이 IMF가 그전에는요, 기초임금은 70%를 40%로 줄여서 거기 지급 금액을 높이라고 하더니 아예 이번에는 내용을 바꿨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없애고 기초임금을 보편적 지급해라는 거죠.
정부가 이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 대체율을 40% 낮추는 연금 개혁은 이미 단행했죠. 거의 18년 전에 이게 단행했는데 그동안 18년을 지내온 정부가 이 계속해서 연금 개혁을 안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자로 돌입되는 이 시점과 고갈 시점은 2018년 제4차 추계 때보다 각각 1, 2년 앞당겼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나라 이 국민연금의 기금이 많이 쌓였다 하더라도 고갈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IMF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너희들 지금 연금 개혁한다고 국민연금 개혁 또 기초연금 개혁 뭐 이런 거 각각 떠들고 지금 이 연금특위 산하의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요. 기초연금 이거는 지금 시급하니까 국민연금부터 하자 해가지고 얼마 전에 뭐 몇 프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몇 프로 소득 대체율 높이고 이걸 내놨는데 정부에서는 아니다. 이거 지금 같이 해야 된다. 구조적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 방안을 독립적으로 시행하려면 연금 개시 연령 등 조정폭이 급격하게 커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복합적인 정책 시행으로 각각의 조정폭을 줄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IMF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인 현실 등을 언급하면서 소득 대체율 인하는 반드시 기초연금 인상 문제와 연동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중요한데요. 반드시란 말이 들어갔고요. 소득 대체율 인하. 이 소득 대체율 인하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국민연금에서 받는 내가 그동안 냈던 평균 금액 대비 소득 이 대체율로 가져가는 게 현행 40%까지는 이미 시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줄이면서 기초연금 인상 문제와 연동하라는 건데요. 그 밑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A값, 연금 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 월 평균 소득 평균값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많이 내는 사람은 좀 적게 가져가고 적게 내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는 건데 이 비중을 낮추든지 여기서 낮춘다고 했는데 낮추든지 없애든지예요. 그래서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른쪽 표를 보면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국민연금도요, 적게 내는 사람이 있고 많이 내는 사람이 있겠죠. 저소득자가 여기 나와 있고 고소득자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값이 있었겠죠. 평균값 A값을 우리가 238만 원이라고 한다면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은 31만 원, 고소득자는 530만 원 이렇게 많이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가져간다고 보면요, 많이 내는 사람은 이 평균값으로 보면은 153%를 냈지만 95%를 가져가는 거고요. 저소득자는 53%를 냈지만 95%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는 적게 내는 사람이 매우 유리하고 고소득자 많이 내는 사람이 좀 불리했거든요. 그리고 이 소득 재분배 말고 또 비례 부분은 자기가 낸 거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요,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을 지금 평균값으로 보면요, 자기가 낸 거 대비 2.5배 정도를 가져갑니다. 자기가 국민연금 낸 거 대비 2.5배. 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보면요, 내가 낸 돈 내가 가져가는 걸 너희가 왜 줄이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내가 낸 돈의 거의 2.5배 정도를 가져가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졌죠. 우리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올 때는요,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83.6세, 특히 여성은 86.6세 이렇게 길지가 않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져가는 건데 OECD에서 얘기한 건 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없애라. 그래서 자기가 낸 돈만 가져가는 비례 부분만 가져가고, 그러면 지금 이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가져와서 기초연금을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보편적 지급을 해줘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자,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도 또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겠죠.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IMF의 권고사항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고령화가 가장 빠르다. 2050년에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도요. 동시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비대칭적인 나라다. OECD 최하위 꼴찌거든요. 꼴찌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이 공적연금 지출 압박 구조를 갖고 있다. 지금 공적연금 중에서도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미 고갈돼서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도 지금 지출이 벌써 마이너스가 됐고요. 사학연금도 얼마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기초연금은 계속해서 그 세금, 재원이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죠. 또 국민연금도 고갈되고 있을 거라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한국을 보면 공적연금에 대한 이 지출 압박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므로 공적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한데, 이러한 연금 정책 개혁이 없다면 2075년 정부의 부채는 2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공적연금을 어떻게 권고를 했나를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국민연금, 기초연금 각각 개혁한다고 하지만 아니다. 반드시 같이 개혁해야 된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구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구조개혁을 검토를 하라는 건데요. 국민연금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축소, 줄이든지 또는 폐지해라. 그래서 추후에는 비례 부분만 유지를 시키고 그 비례 부분만 가져간다면 고갈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이 내가 낸 돈에서 플러스 알파로 가져간다니까 이거 문제는 없는 건데요. 자, 그 대신 기초연금은 현재 국민연금에 있는 요 재원을 가지고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그 재원을 현행 지금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재정을 보편적 지급을 하면은 이 국민연금을 이미 내서 타는 사람들의 이러한 소득 재분배 기능 축소 부분을 이 기초연금으로 보완해주고, 그리고 이 기초연금을 아예 못하는 사람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은요, 특히 국민연금을 내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을 저연금 적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3층 연금 보장론이 4층이 돼버려요. 기초연금이 0층론, 국민연금이 1층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2층론, 세인연금이 3층. 그래서 이제 0층, 1층, 2층, 3층 이것이 4계층, 4계층이 돼버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공적연금 개혁이 좋지 않겠네 이런 권고를 했는데요.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이야기한 걸 보면요. 이러한 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솔솔 나오는 것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축소 내지는 폐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또 기초연금 보편적 지급 얘기 나왔죠. 얼마 전에. 네.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정책위에서 얘기했더니, 네, 정부에서는 오케이, 좋다, 이렇게 화답해 버렸잖아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거는 굉장한, 우리나라 연금 개혁,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큰 개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IMF가요, 한국의 이 공적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한국 잘못될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2050년 고령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돼버리는데, 당신들 그러면은 이 경제력도 지금 떨어지고 OECD에서도 탈락될 수 있다. 국민연금 기능을 조정하고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권고했는데, 자, 지금 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